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방화범이다 라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방화범, 불을 질렀다는 거죠. 먼저 정동영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은 방향이 없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기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킨 방화범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자신이 불을 끄겠다고 나오니 누가 더 있던 신뢰,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는 신뢰마저도 제로가 될, 0으로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불 끄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광도 전 부장님, 대선을 저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취재한 대선 전문 기자. 모발미나. 방화범입니까? 아니면 소방수입니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보시기에. 예, 부장님 보시기에. 정치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저는 이렇게 방화범까지 이렇게 폄하할 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수는 앞으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불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천정배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를 이제 소위 방화범으로까지 이제 격하는, 사실 다른 당하고 싸울 때보다 더 심하게 공격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거에 대응해서 나는 이제 진짜 한 사람에다 불 끄는데 힘을 보태야 되는 나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이제 코리안 시리즈의 야구에 비유해가지고 한국 시리즈에서 4차전 지면 끝이다. 4차전 지면 끝이죠. 못 올라가죠. 5차전에 선발로 내보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럼 5차전 선발로 나가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한국 시리즈 4차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떻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는 있어요. 충분하게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지만 현재 과연 그럼 누가 나와야 이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지지율이 거의 꼴찌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당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더 살릴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른데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너는 여기서 서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서로 이제 끌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무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판단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해서 표로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른 당보다 더 심하게까지 싸울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전문 기자께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방화범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으로 소방수로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그렇고 둘 다 국민의당에 현재 불은 났다는 거예요. 그건 공통적인 건데 그럼 이 불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어제 오늘 이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당권 레이스를 지금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폄훼하거나 아니면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발언이나 작전을 쓰지 말고 저는 오히려 정동영 의원 말이 좋다고 봐요. 극중주의에 대해서 기회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 대표로서 어떤 노선을 선명하게 내세울 것인가를 놓고 선명하게 좀 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극중주의를 기회주의로 말하는 정동영 의원, 그래서 더욱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정동영 의원과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의원은 어제까지 이제 광주에 가가지고 오히려 극중주의가 중도개혁 노선이고 DJ가 IMF를 극복한 노선이 바로 중도개혁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노선을 놓고 저는 저렇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처럼 나와가지고 방화범인이 많이 이렇게 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 링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선명한 비전과 노선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만의 당원들 중에 한 12만 정도가 사실은 호남에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호남이 아닌 지역의 당원들도 사실은 호남 출신들이에요. 결국은 호남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사실은 당대표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안철수 측의 생각은 뭐냐면 당신보다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민심이 지금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는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그 민심이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아마 호남에 치중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당원들도 굉장히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민심의 추이에 따라서 당심도 따라올 거다. 이게 아마 안철수 측의 지금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이 불의 성격을 일단 우리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불이 났는데 이게 어떤 불이냐? 제가 보는 국민의당에 난 이 불은, 화재는 첫 번째, 대선 패배. 네. 대선 패배 이후에 확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증거 조작 사건. 그러니까 불이 막 삽시간에 번진 겁니다. 대선 패배와 증거 조작, 이 두 가지 화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났는데 천정배 후보가 그래서 방화범이라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대선 패배 원인 제공을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한 것이 아니냐. 네, 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웠던 측근들이기 때문에 방화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부채질한 사람도 불이 문제다. 났으면 얼른 다리에서 꺼야 되는데, 야, 이거 네가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면서 불난 집에 불을 안 끈 사람들도 부채가 같이 좋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 같이 불 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자꾸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원주 의원이 나서갖고선 여러 가지 발언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원주 의원도 지금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불 지르는 사람들, 불 끄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불난 집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불이 나서 불은 다 꺼진 상황입니다. 사건 종결됐잖아요. 불이 다 꺼져갖고서는 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잿더미다. 잿더미 상황에서 누가 이제 여기다가 잿더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집을 져야죠. 예. 무너졌으니까. 아, 집을 지면 무너진 된다. 데에다가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불을 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불은 나버려서 불을 못 껐기 때문에 집질 사람을 사는 여기서 새롭게 집을 누가 제일 잘 질 것이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누가 불내서 갖고 싸우고 있으면 결국은 저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역시 싱크탱크 구여권이긴 하지만 구여권의 싱크탱크다운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과연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